안녕하십니까. 카백스의 최상기입니다. 세계 표준 순정 진단기 탄생 배경에 대한 소개 마지막 순서로 분야별 정비에 대한 권리 현황 및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전체 법규 준수 현황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법규 준수하는 제조사의 차량 수를 가장 중요한 진단 프로그램 판매를 봤을 때 14만 6천 대에 해당되는, 쉽게 이야기하면 2018년 9월까지 판매된 차량 가운데 14만 6천 명의 차량 소유자는 법규 준수하는 차량을 구매하신 것이고, 99만 6천 대의 차량은 쉽게 제2534 방식의 순정 진단 프로그램으로 정비를 받기 어려운 차를 구매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진단 프로그램 판매로 봤을 때는 12.8%가 지켜졌다 하는 부분이고요. 미국의 경우는 법규 준수 제조사 차량 수가 제2534 방식 의 경우에 1200만 대로 73.7%, 법규 위반 제조사의 차량이 450만 대로 26.3%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했을 때 한국은 법규 준수 판매량이 66.5%이고 미국은 89.3%입니다. 한데 사실 이 전체 준수량은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 한국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단기 제작 정보를 법은 만들어졌고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모든 제조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0%여서 전체 준수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또 한국만의 법규에 해당되는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법규는 97.7% 대부분 잘 준수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는 사실은 부품 가격 공개 법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애프터마켓에서 부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워낙 자기 자신의 부품을 잘 팔기 위해서 가격이나 심지어는 어떤 사이트 보면 그 부품을 사용해서 정비하는 동영상까지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부품 가격을 공개하는 것을 법규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단기 판매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는 78%가 준수하고 있는데, 문제는 진단 프로그램 별도 판매의 경우는 12.8%밖에 준수율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2018년식 차량부터 제2534 방식 범용 진단기 하드웨어로 진단이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73.7%의 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비정보 공개 부분은 한국의 경우는 90.3%, 미국의 경우는 97%가 준수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제조사의 경우에 정비정보를 잘하고 있는데, 현대기아, 상용, 르노, 삼성은 무상 공개, 세보는 유상 공개를 하여서 한국 제조사는 대부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위한 진단기 제작 정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차나 신차에 대한 자동차 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전자제어장치 관련 검사가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전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는 전자제어장치 교체 후 필수적인 리포램 데이터 제공이 가장 먼저 의무화되어서 현재 97%가 준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관련 규정이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신차들의 전자제어 장치는 깡통이라 하죠. 깡통 제어 장치이거나 아니면은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는 많은 옵션, 소비자 선택 사양이 있어가지고 저장치를 바꾸고 나서 프로그램을 넣어주거나
그런 옵션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라이팅을 해줘야지만이 전자제어장치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2008년부터 제2534 방식에 의한 리프로그램이 의무화되고 지금 97%의 제조사가 준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전자제어장치 교체, 특히나 수입차 전자제어장치 교체를 하는 정비를 일반 정비사분들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리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간과 낮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고급 정비를 하시려면은 제조사로부터 리프로그램 정보를 다운받아 가지고 리프로그램을 라이트할 수 있는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정책 위반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리프로그램에 관한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진단 프로그램 제공 현황 및 추세를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서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제 따로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제2534 방식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기 때문에 미국에서 진단 프로그램이 공개된 경우는 한국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다음번 방송 때나 요약해서 말씀드릴 텐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 국내라 보니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한국 주소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기 때문에 미국 주소인 가입자한테만 대부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포기하고 미국에 제가 말씀드린 아는 업체 주소를 적어서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차량 번호를 입력하였을 때 미국에서 판매된 차가 아니면은 튕겨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일반적인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는 사실은 또 정안되면은 같은 모델의 미국 차대번호를 넣어가지고 하면은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한국에서 진단 프로그램 공개됐다 하는 업체도 중요하지만은 미국에서 공개된 업체는 우리가 미국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한국에서 소비자의 입김이 좀 더 세워진다면은 한국에서도 쉽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예, 가장 아쉬운 부분이 현대기아 자동차가 미국에서도 진단 프로그램을 판매하지 않고 있고 한국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에서 판매량을 회복하고 하려면 물론 이런 소비자를 위한 이런 법규를 다 지켜야 한다고 자동차가 잘 팔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혹시나 다른 문제 때문에 이게 번졌을 때 소비자를 위한 이런 법규도 지키지 않는 제조사라고 낙인 찍힌다면 아마 그 불똥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현대기아 담당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빨리 미국에서도 공개하고 또 한국에서 마켓시어가 70%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한국에서도 빨리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용 자동차나 르노 삼성의 경우는 미국 판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준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별도로 준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카빅스 순정 진단 모듈을 출시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잡은 것이 쉐보레 순정 진단기라고 정하였습니다. 쉐보레 캐딜락의 경우는 한국과 미국에서 같이 공개하고 있고 특별하게 한국 사이트를 마련하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벤츠는 빼도록 하죠. 언제 공개할지 잘 모르겠고 미국에서 공개를 안 하니까는 사실은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은 벤츠의 크랙 프로그램으로 저희 진단 기를 가지고서 사실은 진단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나중에 한가할 때 일단은 순정 진단부터 먼저 소개하는 것이 급하니까요. 한가할 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와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은 한국과 미국에서 같이 하고 있고, 도요타 렉세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유료 판매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한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미국에는 하는데 한국에는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요청을 하여서 공개를 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랜드로버 제규어는 미국과 한국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제조사가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쉐보레 캐딜락, BMW, 미니, 폭스바겐, 아우디, 랜드로버 제규어이고, 현재 상태로는 카빅스에서는 이런 4개 진단기 그룹의 순정 프로그래머로는 카빅스 순정 모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검증이 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제조사들은 그 공개된 제조사가 한국에는 없는데, 미국의 경우는 포드, 볼보, 그 다음에 혼다 아쿠라, 닛산 인피니티 등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클라이슬러가 좀 애매한 부분이 2534 방식의 프로그램 아니고 전용 진단 하드웨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사실 전용 진단기에서 제2534 방식으로 맞추려면 프로그램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전문용어로 제2534 API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클라이슬러의 경우는 그런 봄용 진단기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API를 맞추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이 덜 됐다라고 보입니다. 나머지 차량 제조사들은 미국에서 판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쉐보레, BMW, 아우디, 폭스바겐, 랜드로버 제규어에 대해서 먼저 순정 진단을 여러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공개되는 대로 제가 순차적으로 해드릴 텐데, 그러고도 조금 빨리 하시고 싶다는 부분은 여기에 미국에서 공개된 사이트로 직접 가셔서 다운받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이제 지금은 순정 진단 한국에서 공개된 4개 업체를 검증하고 이렇게 자료 만들어 하기도 바빠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달에는 좀 미국 사이트 직접 접속해가지고 많이 좀 해봤었습니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래서 이건 기회 되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이 한국과 미국에서의 진단 프로그램 제공 현황이고, 요 내용은 제가 어떤 제품 판매에 어디까지 보증됩니다, 어디는 보증되지 않습니다라는 자료에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은, 제가 순정 진단 모듈이다, 세계 표준 교육이다 라고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순정 진단 모듈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든 제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9개이고 한국에서는 4개 제조사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진단 프로그램 제공 현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이 정비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봄용 진단 모듈엔 진단 프로그램 판매인데, 미국은 73.7%, 한국은 12.8% 큰 차이가 있죠. 예, 현재 미국에서는 2017년 판매량 기준으로 1위 포드, 2위 쉐보레, 3위 도요타, 5위 혼다, 6위 닛산, 9위 폭스바겐, 11위 BMW, 10위 랜드로버, 14위 볼보의 제조사가 봄용 진단 모듈로 직영 정비샷과 동일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순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사실 이 9개 메이커의 순정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카빅스 진단 모듈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4위 크라이슬러는 경영난으로 법규 대응이 늦어진 보이고 전용 진단 모듈용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0위 현대, 8위 스바루, 10위 벤처, 13위 미쯔비치는 아직까지 전용 진단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2018년 판매량 기준으로 4위 쉐보레, 여기 쉐보레라 하면 이제 GMC, GM대우,
뷰익, 캐딜락 등을 다 포함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세보레하고 캐딜락이 같은 진단기 사용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뷰익이야 한국에서 잘 모르는 브랜드니까 생소할 수 있는데, 한데 하여간 옛날 GM 대우, 세보레, 캐딜락이 하나의 진단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6위 BMW나 BMW 미니, 7위 폭스바겐 아우디, 9위 랜드로버 제규어 등의 제조사가 법령 진단 모듈로 직영 정비샵과 동일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순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으로는 올 12월 내년 1월 달까지 이 4개 제조사에 대한 순정 진단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패키지를 포함해 가지고 출시할 계획이고, 이런 4개 제조사는 사실은 저는 진단 모듈 하드웨어만 품질 보정하면 되는 것이고, 진단 프로그램의 품질에 대한 보정은 이 제조사가 하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판매량 65%에 해당되는 이 현대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진단기를 대응하지 않고 있는 건 좀 의외고, 2위 상용, 3위 르노삼성은 미국 판매를 하지 않아서 아마 한국에서 법규 대응하는 게 많이 늦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령 진단 모듈을 이용한 진단 프로그램 제공은 한국 제조사보다는 수입 자동차 제조사, 세보레, BMW, 폭스바겐, 아우디, 제규어, 랜드로버가 법을 더 잘 준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에 대한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 7번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법규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조사별로 전용 진단기를 팔아야 한다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 진단기를 구매하는 금액이 2천만원, 5천만원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조사별 전용 진단기 구매는 어렵기 때문에 법령 규격 진단기 하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법규 제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한 90% 정도는 만들어졌는데 그게 진단기 갈로 열고 프로그램 포함이라 되어 있는데 이 진단 프로그램을 팔아야 한다. 단 하드웨어는 세계 표준 규격에 맞춰야 한다라는 글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제어정치 관련된 정비를 하고 나서 리프로그램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자동차에 있어서. 그래서 리프로그램 데이터 제공에 관한 법규 제정이 사실 시급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지키지 않는 자동차 검사 관련된 진단기 제조 정보 제공 법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냥 제공하라 했을 때 아무도 제공하고 싶지 않고 또 사실 여기 요구하는 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법규 만드신 분들은 잘 아시고 만드셨겠지만은 사실은 진단기를 개발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에 요구하는 거를 100% 지킬 만한 제조사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한국의 소비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준수하지 않는 제조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진짜 판매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다거나, 왜냐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신차 인정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통안전공단이 해야 될 의무사항인 제조정보 공개에 협조하지 않는 제조사는 당연히 자체 규정으로 인정 안 해준다고 할 수도 있겠죠. 혹은 국토교통부가 판매 금지 조치를 하는 등의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법을 만드는 관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런 권리를 가진 주체들이 자기 자신의 적극적인 권리 찾기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제조사의 법 준수를 요구도 하고 법을 준수한 제조사를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이런 이 진단기 제조사 입장에서 또 자동차 정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운전자들이 신차를 구매하실 때 여기 한국에서
법을 준수하는 그 BMW, 폭스바겐 아우디, 제규어 랜드로버, GM 세보레 차를 좀 더 긍정적으로, 뭐 그렇다 해서 그 차를 무조건 사십시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그 차들에 대한 순정 정비를 받으실 비용이 훨씬 더 싸질 거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조사 직영점의 경우는 사실은 전용 진단기도 사고 업데이트비도 몇백만 원씩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조사 직영점 경우는 한 개 제조사의 업데이트비만 물면 되기 때문에 부담은 적을 수 있지만은, 하지만 이 일반 정비샵에서 제조사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공짜로 달라 하는 건 좀 형평성이 안 맞겠죠. 그래서 다만 이 일반 정비샵 수준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제조사 직영점과 동일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가져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순서였고요. 사실은 제가 뭐 자료는 이 양해각서, 원문과 계약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옛날 같으면 제가 뭐 카빅스 블로그에 올렸을 건데 제가 이제는 웬만하면은 블로그에 글이나 사진들은 안 올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동영상 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발표 자료를 다 만들긴 했지만은 이 발표 자료도 제가 이 동영상을 그냥 그 카빅스 카페에 올리고 카빅스 블로그에는 올리겠지만은 이런 자료를 따로 막 그 입력하고 수정하고는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동영상을 통해서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뭐 원문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의 라이트 루트 리표 양해각서의 원문이고 이 앞에서 말씀드린 두 페이지 내용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이미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그 미국 자체 자동차 제조사 협회 회장님, 그리고 수입 자동차 협회 회장님, 자동차 애프터마켓 용품 판매 협회 회장님, 그리고 미국의 그 정비평등 자동차 정비연합회 회장님이 사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내용이 그 대표단체들의 로고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R2R 어그리먼트라 되어 있는 것이 이 MOU에서 이야기한 이런 법을 우리가 준수하겠다라고 한 내용이고 내용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 합의 계약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냥 양해각서보다는 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과 같이 제가 세계표준순정진단기를 요약 첫 번째와 이 6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리고, 예. 어찌됐거나 뭐 따라오신 분들은 앞으로 이 정비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동차 소유자의 정비에 대한 권리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고 준비하신다면은 제가 총 방송 분량을 한 3시간 정도 되겠네요. 6번 다 합치면은 이 3시간 동안 시간 투자한 것이 아깝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카빅스 순정 진단에 대한 제품 구매는 홈페이지와 네이버 쇼핑 스토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둘째 주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비에 대한 권리 동영상 보기는 네이버 TV에서 검색으로 카빅스 TV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유튜브에는 제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빅스 카페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정보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나 이런 걸 하기보다는 네이버 카페가 여러분들이 아주 더 익숙한 것 같아가지고 카페에 이런 구매 고객을 위한 게시판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그 게시판 부분은 일반 카페 가입하신 분과 차별되게
다른 좀 그 중요한 정보도 공유할 생각인데 어찌됐거나 이런 정보 공유는 카페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제가 이 방송한 내용들도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비샵에 필요한 부분은 진단기보다는 고객이죠. 카빅스에서 생각하는 것은 순정진단, 순정정비, 물론 출발은 순정진단으로 시작하겠지만은 결국 그 수입차에 대한 순정진단을 자동차 제조사 직영점 수준으로 하는 어떤 가성비 높은 그 진단을 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정비에 대한 권리를 찾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으로 7번 말씀드렸는데 이 방송을 이 시간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카빅스의 최상기였습니다.